살면서 참 열심히 살아오셨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없도록 늘 조심했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려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아니 참지 않아도 될 순간까지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이 많다, 참 착한 분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까지 남들 위해 살았는데 왜 나만 힘들까? 왜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까? 평생을 착하게, 성실하게, 참는 걸 미덕이라 믿고 살아왔건만 정작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 누구보다 먼저 지치고 병들고 외로운 건 나 자신이라는 현실. 오늘 영상에서는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이 말년에 먼저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의 메커니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부터는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이젠 착하기만 해선 안 되겠구나.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김순자 어머니는 올해 74, 자식 셋을 모두 장성시킨 어엿한 어머님이십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힘으로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이 살아오셨죠.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본인 치과 한 번 못 가고 아픈 다리 질질 끌면서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우리 애들 굶기지만 않으면 됐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친정 어르신들 모시고 시댁 제사 지내고 동네 아주머니들 부탁에도 매번 그럼요, 뭐하며 다 들어주셨습니다. 본인 마음은 좀 불편해도 정 많은 사람이 참는 게 맞지 하며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연락도 뜸하고 어머니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이번 주말엔 바빠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외출도 줄어들고 동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끊기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 혼잣말만 늘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지? 그리고는 어느 날 밤 혼자 누운 방 안에서 나도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김순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례 속 어머니와 닮아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웬만한 서운함이나 아픔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겨왔던 삶.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묵묵히 살아온 분들이 정작 말년에 가장 먼저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 그건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분명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이 없을 때 그 삶은 결국 내 마음의 빈자리를 키우는 길이 되곤 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참음은 언젠가 고요한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병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착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기적인 걸까? 혹시 내가 욕먹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기 감정을 끝끝내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도 지칩니다. 착한 사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이 먼저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그 사람을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 김어머니처럼 평생을 바치고도 말년의 외로움과 슬픔에 갇히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착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희생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건강, 내 삶의 여유, 내 인간관계의 균형,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나이에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로운 착함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희자 이모는 올해 68세입니다. 자녀 둘을 잘 키워낸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어른이기도 하죠. 정 이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 어머니처럼 자식과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전화로 자식들의 출근을 챙기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달려가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감기로 며칠 동안 몸져 누웠던 날
자식들 누구도 엄마 괜찮아? 하고 연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 이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아이들 인생에 이토록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지? 그날부터 이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엄마가 되기를 멈추고 나라는 사람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새벽마다 운동을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글씨 쓰기 강좌도 다니며 취미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을 떠났고 좋은 사람과만 밥을 먹겠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왜 엄마가 달라졌지? 하고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엄마가 웃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요라며 예전보다 더 따뜻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근데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 세상도 나를 다시 소중하게 봐주더라고요. 정이자 이모의 변화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내가 변하면 주변이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랫동안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이모는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나를 돌보고 지키는 삶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사실 이모가 한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똑같던 일상에서 남을 먼저해서 나를 먼저로 순서를 바꾼 것뿐이었죠. 내가 아픈데도 참지 않을 용기,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기보단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선택. 이 세 가지가 이모의 말년을 달라지게 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나만 좋아지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관계까지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착하게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하는 말, 그 하나하나가 말년을 위한 인생 연습이란 걸 이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늘 참아온 사람, 늘 도와준 사람, 늘 배려만 해온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착한 사람일수록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참을성 있다, 마음이 넓다, 당신 덕분이에요. 처음엔 그런 말들이 큰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고맙다는 말 속에 정작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기만 하고, 늘 들어주기만 하고, 늘 기다려주기만 하다 보면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닳고 마릅니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자 폴 브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내 삶에서 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한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들어온 말 중에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깊이 믿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은 분명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의 기준을 우리는 너무 외향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닐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따뜻하지만 원칙이 있다. 진정한 착함은 기준 없는 희생이 아니라 상대도 살리고 나도 지키는 균형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즉, 나를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는 건 결국은 나도 힘들고 상대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철학자 에리히 프롬도 강조했습니다. 자기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친해도 내가 나를 미워하면 결국 외롭습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사람이다. 진짜 배려는 남을 챙기기 전에 나를 챙기는 것이다. 말년을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지혜로운 착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것 같다. 남은 인생은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정말 오래도록 참고 배려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써줄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말 참지 말고 해보세요. 하기 싫은 부탁 미안해하지 말고 거절해보세요. 마음이 편한 사람 곁에 머물고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말년은 내가 나에게 선물해야 할 시간입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당신,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는 뭘 바꿔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적어보거나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 그 착함 안에 반드시 나를 위한 자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에게 더 착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